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오늘은 야구 이야기입니다. 삼화정석 장승아 균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구가 사실은 속고 속이는 종목이잖아요. 뭘 속여요, 속이기는? 아니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예? 정면 승부 해야죠, 정면 직구 승부. 던질 것처럼 하고 예. 커브 던지고. 예. 예? 아니 그건 속이는 버튼 칠 게- 것처럼 아니, 그거- 하다가 아니 그걸 지금 속인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죠. 정정당당히 싸우는 아주 거지. 거칠게 표현을 한 거죠. 거칠게 그래. 표현한 거죠. 방법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속인다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모든 스포츠가 상대가 이렇게 예측할 때 반대로 하고 뭐 그렇죠. 이런 건 전략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메시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 페이크 동작.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KBO 리그에서도 최근에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부정투구 의혹, 파인타르에 대한 이야기를 옐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일 키움과 롯데의 경기, 두 팀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죠. 당시 롯데와 키움이 경기를 펼치고 있었고, 키움의 홍원기 감독이 롯데 선발 앤더슨 프랑코의 부정투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판에게 조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수색받고 검사에서 이물질 검사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프랑코 선수가 그 다음 해에 좀 흔들렸어요. 문제는 그날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도 홍원기 감독이 프랑코의 부정투구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고, NC의 이동욱 감독도 프랑코의 부정투구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프랑코가 등판할 때마다 이런 일이 나오니까 진짜로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혹은 프랑코가 그럴 때마다 공교롭게 조금 흔들리니까 계속해서 타겟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가 있었던 건? 일단 실제로 뭐가 심판 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 건 아니고요. NC 이동욱 감독이 프랑코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때는 글러브에 좀 로진이 좀 하얗게 묻어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건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 부분은 네. 실제로 약간 규칙 위반성이 있거든요. 네. 글로벌 로진이 묻으면 우리 로진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로진이 많이 묻어 있는 건 부정 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요새 파인타를 사용 관련, 끈끈이 사용 관련해서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퇴장 사례가 헥터 산티아고라는 선수거든요. 시애틀에. 그 선수의 문제가 됐던 게 글러브에 로진이 많이 묻은 거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로진을 찍어서 쓰는 건 괜찮은데 글러브에 묻혀두면 뭐 땀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조금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혹 때문에 글러브에는 이렇게 많이 묻혀두면 안 된다는 게 공식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로진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네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로진은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이게 사실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로진이요? 예. 로진은 단순하게 그냥 그 송진가루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하고 이제 공을 잡으면 이제 미끌미끌한 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 공의 투수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게 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땀띠분처럼 이렇게 그렇죠. 뽀송뽀송하게 네. 만들어주는. 이게 네. 이제 손에 착착 달라붙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맞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손에 습기가 땀이 있죠. 정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송진가루와 이제 물이 만나게 되면 더 이제 끈끈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의 어떤 그 사용도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투수의 금지사항, 규칙집에 있어요. 로진을 공이나 글러브에 바르거나 유니폼에 댈 수 없다라는 금지사항에 있어요. 야구 규칙이에요? 예, 규칙집에 있기 때문에 엄연히 글러브에 이 로진이 묻어있다는 건 위반 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으로만 만질 수 있고, 공을 투구하기 전에 손으로만 접촉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사실 1인 1로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코로나 네. 때문에 항상 이게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들고 나가기도 하고 글러브에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덜어 나오긴 하지만, 이걸 글러브에 이렇게 들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손으로 들고 나가서 다시 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글러브에 닿았다라는 건 어쨌든 뭐 금지사항에 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되는 행동들. 근데 프랑코 선수가 보면 사실 그 시즌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 던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 그 부정 배트 쓴 거 아시죠? 걸렸죠. 네, 그 부정 배트가 아니라 미등록 배트.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사실 오재원 선수가
안타 2개를 때리는 바람에 그게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코 선수도 확실히 시즌 초반에 못 던지다가 최근에 잘 던지니까 자꾸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 거야 지금. 강백호는 맨날 2개 치는데 오재원은 2개 쳤다가 프랑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게 5월까지 5점대였는데 갑자기 6월 들어서 3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잘 던질 수는 일은 없고 못 던지던 투수가 그래서 약간 뭐 프랑코 선수가 타깃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빠른 공을 갖고 있지만 회전수는 좀 적은 축에 속하는 투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투수였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수치에 좀 변화가 느껴진 것 같아요. 다른 팀이 보기에. 트랙맨 상으로. 그렇죠. 트레맨은 네. 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는 것 같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뭐 그게 한국 공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서 정확하게 뭐 게다가 걸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미국 공 같은 경우는 알사는 제가 그 공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미끈미끈. 롤링스라고 해도 돼요. 네, 롤링스라고 해도 돼요. 그 롤링스 공은 진짜 미끈미끈해서 이게 파인타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인타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 뭐 RPM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타자들이 다 알고도 지금 이게 용인한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제구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뭐 선발이나 구원들이 95마일, 거의 100마일 가까이 던지다 보니까 그걸 맞는다고, 제구가 안 돼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응급질행이죠. 네, 그러니까 네. 타자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니까 오히려 그냥 파인타를 써서 사실 제구 좋으면 타자들도 좋거든요. 좋잖아요. 이게 돈을 저기 공략하면 네,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KBO 리그도 마찬가지예요. 제구 없는 투수보다 제구 있는 투수 공략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메이저리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진 게 1920년 레이 체프먼 사건이잖아요. 예. 레이 체프먼이라는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공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어서 투수들이 정말 미끄럽게 만드는 공, 지저분하게 만드는 공, 끈끈하게 만드는 공을 다 이것저것 발라서 쓰고 던지고 했잖아요. 막 그래서 네. 그 공이 지저분하면 타자들이 그 공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대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하얀색이면 눈에 확 들어와서 얼른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에 뭘 묻히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그때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쓰다 보니까 공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단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조금 더 덜 미끄러지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흙을 발랐더니 이게 정말 적절한 정도의 끈끈함과 그 원래 공은 또 가죽이 바로 새는 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것도 또 타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반짝거림도 없애주고 끈끈함도 생기는 머드라는 특수 물질을 발견을 하고 그걸 자기네 팀만 쓰다가 소문이 나면서 사실상 거의 미국의 전 구단이 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머드를 발명한 집안이 지금도 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메이저리그 전 공을 뭐 1년에 수십만 개의 공을 다 그걸 발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떼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못 벌었대요. 아니 나는 실제로 이 머드 이거를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그 클럽하우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제가 그 전지훈련 갔던 시기에 실제로 새 공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 흙을 바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묻히면 안 되고 뭐 이물질을 뭐 다 데우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는데도 이 공을 그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흙을 바르고 있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에 사용하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규칙에는 머드를 바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 공을 그러면 처음부터 그 머드 바른 상태가 되도록 만들면 되지. 아니 뭐도 바르지 말고요. 그냥 약간 끈끈하게 만들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일본 M사나 같은 한국 얘기 S사처럼. 저는 왜 그거를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공의 가죽을 바꾸는 과정이 우리 지금 공 조금만 만져도 문제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워낙 이 유체 역학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공 뭐 조심스럽게 건드리면 갑자기 막 홈런 확 줄고 이런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동안 못 만졌는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같고 메이저리그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이 스티키 볼이라고 해서 마이너리그에서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머드를 안 발라도 되는 공을. 근데 그 머드를 바르면 그러니까 정말 보셔서 알겠지만 이만큼 찍어 바르잖아요. 흙 같은 거를 살짝 찍어서 구두약 바르듯이 어. 너무 조금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찍어서 공 하나 바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2통 사면 1년 쓴대요. 구단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구나. 이렇게 사업성이 아니, 떨어지네. 단가를 좀 올리지.
아니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그 피트 알론소 있잖아요. 뉴욕 매치 20번단 그 1루수. 그 선수가 한 인터뷰가 있어요. 이게 파인타를 쓰고 안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 시장에 좋은 투수들이 그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타자들에게 유리하게 반발력을 높여. 그렇죠. 공인구를 바꾸는 거야. 그리고 그해 만약에 좋은 타자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공인구 반발력을 떨어뜨려서 투수들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이 피터 알론소 선수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시장에 돈을 네. 많이 쓰지 않도록 네. 억제하는 거. 사무국과 그렇죠. 구단이 짬짬이. 뭔가 몇 년 전에 홈런이 엄청 나오다가 갑자기 확 줄었잖아요. 합리적 의심인 거죠. 그렇죠. 공인구를 쫙 펼쳐놔가지고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안에 내용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사무국이 이 공을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거야. 반발력이 좋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들면서 FA 시장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구단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없게. 와.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 있더라고. 지난해 말부터 네. 파인타르 사용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제기됐고요. 지난해 가장 컸던 사건은 LA 에인절스의 클럽하우스 담당자였던 그분이 네, 폭로했죠. 은퇴를 하면서 폭로를 했어요. 사실은 다 이거 막 엄청나게 끈끈한 거 쓴다. 게리콜 막 이름 박아가면서 셔저. 이거 다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원래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암묵적으로 야구 판안에서는 동의가 된 문제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들을 다 쓰고요. 투수들은 어디든 그러니까 들키지 않는 선에서 다 쓰는 것들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 모두 쓰니까 딱히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막 바우어가 얘기하는데 뭐 80% 이상 메이저리그에 있는 투수 80% 이상이 쓴다고. 그래서 디 어슬레틱이 조사를 했어요. 각종 이제 막 그 뭐 코치나 투수 관계자를 다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말씀하신 대로 80%는 다 쓴다. 그리고 그 중에 설문조사했던 몇 명은 80%는 무슨 100% 다 쓴다. 안 쓰는 게 바보다라는 답을 했고 구체적으로 구단들한테 물어봤더니 30개 구단 중 최소 6개 구단이 우리 팀만의 특수한 비법으로 제조하는 물질이 있다. 이 배합은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한 팀들도 있었어요. 다 사기꾼이구만. 처럼 정해져 있어서 스파이더텍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스파이트텍은 묻히면 공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심하고. 아, 그것도 섞어서 쓰겠죠. 그것만 딱 하나 조금 쓰겠어요. 섞겠죠, 그렇죠. 조금.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뭔가를 바른다는 게 그러니까 바르는 위치가 좀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자 챙에 묻히는 거 이렇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요 뒷부분에 뒤꿈치 묻혀서 딱 걸렸잖아요. 그거. 이렇게 네. 모자 살짝 집은 다음에 하기도 하고 그거를 살짝 발라 쓰는 게 일종의 기술? 어느 정도의 인식 느낌이냐 하면 우리 삼루코치가 사인 낼 때 잘 안 들키게 하잖아요. 예. 사인 상대가 알지 못하게 하도록 그 정도 수준의 비법을 가지고 안 들키는 선에서 발라서 쓰는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상황이었으니까 그거를 문제가 되는 건 올 시즌 뭐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시즌부터도 아니고 갑자기 6월 15일부터 경고, 22일부터 본격 시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투수들이 좀 당황할 수밖에. 실제로 그 이후에 주요 투수들 성적이 많이 달라지지 주요 않았어요? 투수가 게리코 리그 자체가 박살났잖아요 지금. 리그 자체가. 게리코 주격이 박살났어요 지금. 바워도 그렇고. 야 이게 희한하더라고 진짜. 심지어 가장 큰 사건은 그 템파베이 이제 최지만 선수가 뛰고 있는 템파베이 에이스 글래스나우가 인대가 나갔어요. 최근에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글래스나우의 주장이 끈끈이 바르고 던지다가 안 바르고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힘 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팔꿈치 나갔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발같이 다는 소리. 아이고. 다르비쉬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투수들이 일본에서 공을 던지다가 메이저리그 와서 3년째쯤에 계속 수술을 받고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미끄러운 공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악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팔꿈치에 부담이 간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하나가 딱딱한 마운드. 일본은 약간 마운드가 물러서 발로 이렇게 콱 찍고 던지는 게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해지는 부담감 때문에 부상 확률이 느는 것 같다 설명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글래스나우는 어쨌건 지금 불만이 가득 찬 투수들을 대변한 거죠. 자기 다친 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여튼 투수들은 불만이 가득해요. 막 벨트도 풀고 그러니까. 근데 야구인 입장에서 이 메이저리그에서 통용되던 이 파인타르를 중심으로 한 뭐 부정투구로 통칭되는 이런 투수들의 이물질 사용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저는 큰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아, 그냥 그래요? 예, 그냥 선수들이 다 쓸 수 있게 그냥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게 그냥 규약을 바꿨으면 좋겠고 특히 뭐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뭐 외국인 선수들은 모르겠어요.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선수들은 저는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그 정도의 공의 밑그림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저는 뭐 외국은 뭐 쓰든지 말든지 뭐 신경 별로 안 쓰는데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홈런이 뻥뻥 나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투수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알아요? 빨리 퇴근해야 되겠다. 그냥 파인터를 써가지고 전 투수들 이렇게 삼진자 디그롬 같은 애들 뭐 한 160 던져가면서 뭐 삼진 막 15개 잡으면 시원시원하잖아요. 전 그런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퇴근 본능 장순아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사과정석. 아니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인타르는 어찌됐든 간에 공 회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어떤 능력치가 결국 올라가는 데 쓰이는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예. 인위적으로 뭔가 높이는 거니까.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의 어떤 능력치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을 이용해서 회전수가 현저히 올라갔다라는 게 어쨌든 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제재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수들이 이제 파인타를 다 쓰게 하면 모든 투수들이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타자들이 그걸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식적으로 쓰게 한 다음에 어차피 이걸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그냥 대놓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타자 쪽도 뭔가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타자는 쓰잖아요. 타자는 그 파인타를 그 쓰잖아요. 끈끈이 그 맞아요. 타자 그렇죠. 그 안 강하게 미끄럽게. 조절하게. 뭐 그렇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퉁치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퉁칠 일은 아니지. 이 지금 장스나 의견처럼 아예 정말 많은 투수들이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썼고 거의 100% 가까이 활용을 했고 그냥 그렇게 왔다면 공식적으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파인타르만 오케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파인타는 지금 잘 안 써요. 여러 가지 배합물을 쓰고 아,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천을 기술이 넘어서 좋아졌기 그런 때문에, 문제가 되는군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물질들을 그냥 파인타를 하고 통칭을 하는 거지. 지금도 국내 타자들도 보면 파인타를 안 쓰잖아요. 다 뭐 스틱도 쓰고 뿌리는 네, 것도 쓰고 뭐 스프레이 다른 걸 쓰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방망이 쥐는 쪽에 뭘 감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이 이 달라지면 이 적응의 문제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이 미끄러운 공을 만지기 시작한 게 2006년 WBC 때인데, 그렇죠. 그때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지훈련 같은 걸 할 때 이게 그 공이다라고 준 것과 실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게 쓰는 공에다 한타 딱 줬대요. 만져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투수들한테 비상이 걸려서 밤새도록 막 그 공 만지고 있고 막 만지작거리면서 공에 익숙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너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전에 쓰라고 연습했던 공과 실제 공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막 KBO 그 직원들 모여갖고 막 자아로 재보고 잘라보고 막 이거 진짜 맞는 거 맞냐 이거 다른 공 아니냐라고 항의하려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그러니까 투수들은 빨리 적응하는 선수들도 있는가 하면 이 적응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공의 변화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시간을 두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KBO 리그 한번 호되게 당한 적 있잖아요. 갑자기 공 바꿨다가 한번 리그 투타벨레스가 한번 크게 흔들려갖고 그런 것들 고려하면 어쨌건 메이저리그가 지금 6월 15일 갑자기 한대 6월 22일 한대 이렇게 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 일부러 좀 어그로 끈 건가? 흥행이 하도 안 되니까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몇 명 투수한테 야 한번 제대로 세게 액션 한번 해줘. 근데 빅피처요? 장 의원 말대로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그러니까 불편하게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면 이걸 공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하지 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공정하게 만들려면 공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끈끈이 물질을 통일시켜서 입찰 받아서 하나를 딱 정해서 어느 팀이 제일 잘 만드냐 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야구가 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승부를 이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불거지는 것들이 이런 변칙적인 행위들인데 지금 우리가 투수들의 이물질 사용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 다른 변칙 행위들 뭐
생각나는. 옛날에 유명한 부정 배트 사건, 의혹 사건은 있었죠. 네. 예, 당시 뭐 LG랑 삼성 경기를 했는데 막 20몇 점 나고 하니까 아 97년도에 저 팀은 뭐 부정 방망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검사 받으러 나온 방망이는 뭐 안 쓴 거고 실제로는 뭐 뒤로 빼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진 적은 있었죠. 당시 압축 배트를 썼다는 증언들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한 30년 전쯤. 압축 배트는 효과가 달라요? 확실히? 더 많이 나가나요? 한 10m에서 한 20m 정도. 그 정도로 나가요. 나가요? 한 10m, 15m 정도 더 나가는 거예요. 연습할 때 쓰기도 하나요? 그 범뱃이라고 예전에. 그 범뱃 같은 경우는 사실 나우 배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약간 플라스틱, 아니 연습 때만 치는 배트인데 예전에 압축 배트라고 해서 나무를 이제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쫙 그걸 압축 배트라고 하잖아요. 안에 뭐 코르켓인가 그거 넣고. 코르크. 네, 아, 세미소사가 경기 중에 딱 걸린 게 그 그 코르크 배트 부러지면서 배트잖아요. 걸린 거 아니에요. 네. 타자가 사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는 뭐 이거는 불법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타석에 딱 들어가면 그 나이트들 있잖아요. 나이트들이 이게 사망에서 비치면 포수가 움직이는 게 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옆눈으로 보면. 그 정도? 컨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느낌이 딱 이게 타석 뒤에 딱 붙어가지고 딱 보면 이게 느낌이 슥슥슥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리가. 네, 그게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살짝 이렇게 빠지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카메라 요즘 또 중계들 많이 하니까 봤다가 바로 이제 봐요. 뭐 이런 경우들은 가끔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건 좋은 해봤고. 기술인데. 좋은 기술이야. 그래서 뭐 아니 뭐 원래는 어떤 그것도 하나의 불문율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봤다 걸리면 뭐야? 맞는 거죠. 뭐라 하지.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느껴질 때, 그러니까 매 타석 보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치. 또 이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순간에 카운트 몰렸을 때 이럴 때는 사실 어디 들어오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못 아니, 괜히 막 잘 쓰면서 나도 선수 때 기억이긴 한데 선수 하나가 타석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어느 구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포수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야. 아 그런 데 있어요 진짜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릿속이 그래? 아, 약간 이렇게 눈이 내려가더라고. 타자들 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자의 지배를 받았던 두 분 그 타석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들어올 때가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그거를 거 아니에요? 많이 보진 않고 어느 상황에 보냐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투 스트라이크에 만약에 득점권 상황이 걸렸어요. 투 스트라이크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타자들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애매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심판 타이밍 거는 거지. 타이밍을 거면서 잽싸게 포수가 어디 있는 거 보는 거야. 아 여기 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예, 괜찮습니다. 타임을 거는 그 순간을 뭔가 하나의 그 상대의 흐름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일종의 맞죠. 변칙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타임을 사실 요즘 잘 안 받아주고 맞아. 심판들이 좀 늦게 받아주는 이유가 다 이런 데서 온 이유인데 얘 때문이래. 요즘도 타자들이 타임하는 이 타이밍을 보면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타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리할 때. 근데 타자들이 이러면 오히려 생각도 많아지고 제껴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올 것 아, 같아요. 나오죠. 네. 틀릴 수도 아니면 있어요. 뭐 틀릴 아니면 수도 또, 있는데 확신을 갖고 들어가다가 만약에 거기 걸릴 수가 있거든. 만약에 몸쪽을 봤는데 몸쪽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왕코로 가는 거죠. 스나야 오늘 방송 괜찮겠니? 야구의 규칙이라는 건 실제로 야구 규칙서가 뭐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게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변화들이 생기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시프트고 수비 위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막 이제 옮겨놓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보다 나은 야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그것들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그 당시 야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루 주자가 사인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 우리는 팀 플레이니까 팀 대 팀으로 싸우는 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공감을 얻었을 때는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황마다 선을 좀 더 확실하게 그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이제 야구를 할 때 보다 좀 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 메이저리그 경기 보면 유현진도 1회 잘 못 던지고 나오면 갑자기 들어가서 막 패드로 화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준비하고 들어가고 물론 네트워킹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자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때 옛날에 노트북 다 썼잖아요. 네, 지금 못 쓰게 하죠. 지금 못 지금 못 쓰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메이저리그 굳이 맨날 따라갈 필요 없이 좀 더 적극적인 전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IT 강국의 입장에서 최강국이죠. 그러면 지금하고는 야구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방향이라면 파인타를 쓰는 게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계와 데이터와 뭐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물질을 쓸 게 아니라 선진 문물을 쓰자. 젊은 친구들한테 e스포츠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게임을 통해서 승부를 겨루는데 그 게임들은 거의 매 시즌 변화를 줘요. 패치라고 부르잖아요. 플레이어들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 혹은 이런 어떤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를 좀 낮추거나 어떤 캐릭터 높이는 방식으로 계속 시즌마다 바꾸어 주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에 또 게이머들이 가서 또 약점 찾아내고 막 버그 찾아내고 막 또 바꾸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버프 패치라고 하거나 너프 패치라고 부르는데 밸런스를 높이고 낮추는 거에서 그러니까 야구도 그런 걸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보다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패치를 해야 하는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용균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야구라는 종목이 엄청난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들거든요. 한국 KBO 리그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쨌건 한국 KBO 리그들 투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와중에 가장 심각한 게 볼넷이잖아요. 네. 이 볼넷 숫자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KBO 리그의 숙제죠. 결국 투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져야죠.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진다고 또 안타를 많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더라도 존을 공략. 던져야죠. 네. 제가 이제 대학 야구 중계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이제 KBO 리그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대학 야구는 이 스트라이크 존이 양쪽에 하나 더 있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트래킹 데이터를 이제 대학 야구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트래킹 데이터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온 게 사실 몇 개 되지도 않고 넓은데도? 3개, 4개 빠지는 것도 다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 야구에 있는 투수들이 제구가 좋은지 알아요. 다 스트라이크니까. 여기 던져도 스트라이크, 여기 던져도 스트라이크. 근데 결국 그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해서 과연 다시 진짜 0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네. 제구가 좋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대학 졸업한 선수들 중에. 아마추어부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부터 제가 봤을 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연습을 해요. 한가운데 던지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자꾸 볼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니까 거기다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변하고 치자면- 던지는 연습. 네. 골프 치자면 아마추어 선수들은 홀컵 이만한 거고 아, 그렇죠. 프로 선수들은 네. 이만한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퍼팅 엄청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자꾸 볼도 스트라이크 잡아주니까 계속 거기다가 집어 던지고 타자들은 또 못 치고 방망이가 닿아야 치지. 예? 방망이가 닿지 않는 곳에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연속이 되다 보니까 제구의 문제가 프로에서까지도 이어진다고 저는 봐요. 예. 열카? 오늘 파인타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야구 인기는 도쿄올림픽 금메달이면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타르는 파인타르고 하프 스윙은 어쩔 거야. 아니 이제 우리 이제 규칙 얘기를 했잖아요. 파인타르가 이제 규칙이 있는데 이제 불문율처럼 썼던 거고 이걸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야구 규칙이 해결해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하프 스윙. 그 스윙 완료에 대한 규칙 내용이 규정이 야구 규칙 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심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건데 대충 봐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정도로 판단하는데 이거 하프 스윙에 대한 규정 규칙은 빨리 구비해야 될 것 같아. 정말 마지막에 뜬금포한. 뭔가 홈플레이트에다가 전자 시스템을 하나 걸어놓고 네. 하프 스윙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계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할 수 있지 방법이라고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요즘에 네. 다 잴 수 있으니까. 뭐든 확실하게 룰을 정하자. 만들어 가자. 만들어 가자. 사마정석.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야? 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맞아? 지식을 또 한움큼 이제 또. 네, 감사합니다. 장순아. 그냥 다 인정하고 맞짱 뜨자. 저는 깔끔하게.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펜달 쓰는 거 저 메이저로 타자를 다 알고 있었는데 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냥 깨끗하게
맞짱 뜨자. 네. 알겠습니다. 예. 메이저리그에서 불거진 이 파인타르를 중심으로 한 투수 이물질 사용, 또 KBO 리그는 어떤지, 야구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지, 변칙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옐카 좀 주섬주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화정석 장신환 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